Che bella cosa, giornata e sole, un'aria serena buona tempesta. 예, 조성진의 이탈리아 기행 2부입니다. 우리가 이탈리아 하면은 우리가 접하는 건 크게 보면 음식이 있고요, 음악이 있죠. 깐소네라고 해서 요즘은 뭐 덜하지만 그래도 성악부터 해서 뭐 이탈리아 음악을 빼놓고 우리 대중음악도 그렇고 클래식도 있고 하나가 그다음에 이제 패션. 이게 또 우리를 기죽인다고 할까? 그런 건데 다녀오셔서 글 쓴 거 보니까 패션 얘기를 하셨고 특히 남자들이 그렇게 멋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장면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밀라노에 가면 이제 다들 그 중심에 있는 성당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밀라노 대성당. 뭐 정확한 명칭은 굉장히 복잡해서 관두고 그 앞에 광장이 있죠. 큰 광장이 있고 그 광장을 중심으로 쇼핑센터가 옆에 쫙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떨어져서 명품 샵이 쫙 있습니다. 샤넬, 무슨 뭐 구찌, 그 없이 이제 그렇게 이제 밀라노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 관광지이면서 거기가 제일 중심지예요. 중심지. 멀리다가 주차를 해놓고 이제 걸어갔죠 한참. 굉장히 힘들었는데 가는 중에 이미 그냥 일반 청년이 지나가도 그 패션이 심상치가 않아요. 신발부터 그 반바지 뭐 탁 걸친 티셔츠 하나 그 거의 완벽한 코디. 남녀 다? 남녀 다. 특히 남자. 특히 남자는 왜 그런 거예요? 여자는 워낙 여기도 잘 꾸미니까 그런 건가? 아 그럴 수 있는데 왠지 거기는 제가 그 이제 여기도 좀 온도가 높은 데니까 열대지방 가면 주로 남자들은 놀아요. 여자들이 고생하고. 그렇죠. 다 한량처럼 보이는 거야. 사람들도. 그러니까 멋을 내는 게 삶이에요. 에스프레소 마시고 이런 멋을 내는 게 삶이구나. 이 사람들은 물론 그때 이제 그 관련해서 저는 좀 정치적인 사고를 하죠. 이건 제국주의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여유롭게 사는 삶, 그게 하나의 문화를 형성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젠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먹고 살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옷도 신경 쓰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그걸 누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 배워야 되겠다. 귀족처럼 사는 방식도 배워야 된다. 근데 우리도 보면 꽤 이렇게 꾸미고 다니고 옷에 쇼핑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게 돈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여유죠. 그러니까 여유도 오래 있어야 문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여유로움에서 지식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없을 때는 우리가 셈하는 거 밟고 일 잘하고 전쟁 잘하고 그러겠죠. 근데 여유로운데 뭐 그때부터는 뭐 하고 놀까? 무슨 공부나 좀 해볼까? 연애도 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밀라노 광장에 탁 갔을 때 카페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의상 하나하나가 이게 무슨 런웨이인 거예요 거기가. 남자들은 기본 그렇고 막 수염도 멋있게 기른 데다가 선글라스 딱 끼고 모자 뭐 이런 한 사람이 나타났어. 한 사람이? 남자 하나가 몇 살쯤? 한 40대에서 50대 사이에요. 그 페라리가 전시돼 있었어요. 그 광장에 그런 명품들 쫙 전시해놔요. 이렇게 보는데
빨간 그 슈트를 입은 거예요. 혹시 사진 안 찍어 놓으셨어요? 그 사진을 못 찍겠더라고. 그거 보느라고. 이게 좀 뭐랄까 그걸 찍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팬 그렇죠. 같고 막 그래가지고 나도 뭐 지지 않는데 그래갖고 그냥 보자. 네가 얼마나 멋있나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근데 정말 멋있는 자세. 빨간 슈트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콤비지, 그러니까 위에 거 자켓, 빨간 자켓을 입고 바지는 곤청색 기지 바지를 쫙 입었는데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하고 이렇게 이제 풀었어요. 나처럼 풀고 손가락에 기다란 씨가 거기서 제가 완벽하다. 얘는 한량이다. 그리고 그 페라리를 이렇게 보는데 자세가 이거 포즈가 너무 멋있어요. 그냥 홀려서 보는 게 아니라 모델이 자세를 취한 것 같은 거를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쇼윈도우라는 걸 늘 알고 있구나.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본다라는 걸 의식하고 집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자기의 퍼포먼스를 위한 의상을 준비하고 내가 누구한테 안 밀린다 라는 기획을 하는 거죠. 내가 딱 그 보려고 하면 이미 나를 쳐다보고 있을 걸 사람들이 알고 있어. 근데 그거하고 예. 뭐 이제 너무 제가 분석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흔히 지금 소비 사회에 들어왔을 때 이제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너무 과시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겉멋만 있고 뭐 그런 건데 지금 말씀 좀 그거 다를 것 같거든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 멋이라는 것이 근데 남을 의식하긴 해.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보통 얘기하는 이렇게 저 사람은 우리 되게 그런 거 신경 쓰잖아요. 우리도 그거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과시하고는 다른 거죠. 과시하고 다르다. 예. 과시가 아니라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연극인 같은 삶을 즐기는 거예요. 아 무대에 섰을 때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한테 예술이에요. 일상에서 하는 예술. 그러니까 예술가를 구경 가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구경 가는 것보다 더 일상에서 자기를 연출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걸 나누는. 여기서 멋이라는 개념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멋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전형적으로 짜여져 있는 건 멋이라고 안 그래요. 그때 다른 게 멋이에요. 그 사람 다른 게 멋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무대에 따라서 혹은 나의 캐릭터에 따라서 다른 행위를 할 때 그걸 멋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는 돈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네. 그 멋은 내가 명품을 걸쳐야 되는 건 아니네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아니지만 돈을 지불할 자세가 돼 있을 거야. 자세. 이건 내 삶의 중요한 중심 같은. 그리고 그게 지금 연극 이런 말씀하신 관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보고 멋있네 이렇게 무언의 소통이 있나요? 저는 봐준다고 생각해요. 봐준다. 왜냐하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멋지게 하고 나타나는 사람을 보면 봐야 돼. 우리나라는 한동안 그랬어요. 내가 거리 공연을 해도 쓱 이렇게 옆눈으로 보고 지나가. 그러니까 자기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자기도 이렇게 그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야. 자기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저거 나 저렇게 해야 되겠는데 아니면 저보다 멋있게 해야 되겠는데 하는 샘플인 거죠. 전부 서로가 그 화랑이 맞아 서로 도의를 닦는다 그랬어요. 화랑은 도의를 닦는다. 서로 도의를 서로 아름다움을
연마하는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어디서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일상이 그런 이제 심미적인 감각을 키우는 장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 심미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오늘 남자가 이제 중심인데 우리도 남자고 그런 뭐 그래서도 중년 남자 꼰대 말씀하셔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남자들은 모여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정치 갑자기 깨는 얘기를 하자면 좀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인가 뭔가 하면서 네. 이제 걷는 모습을 보면 저게 뭔가 그러니까 이 굉장히 권력을 가졌는데 몸이 웃기잖아요. 한마디로 말도 그렇지만 이번에 말이 문제됐지만 몸짓이나 걸음걸이도 진짜 참 그래서 이 간극을 어떻게 얘기해? 사실 거의 이제 그 장애자 예. 같은 저는 그렇게 보이죠. 장애인이다. 이게 장애인 비하가 아닙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온전한 삶이라는 게 예.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맨날 술 먹고 예. 노동만 하고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한 계산만 하고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보이고 너는 그 뭐 샀니? 그런 삶을 살면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소비 능력은 생겼잖아요. 네. 그럼 뭘 소비하냐고요? 하던 걸 소비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부동산을 더 사거나 술을 더 먹거나 아니면 밥이라도 좀 비싼 걸 먹거나 뭐 이런 정도에 그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에스프레소를 즐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 밥이 아니거든. 그 밥 외에 아침에 일어나면 에스프레소 탁 하고 삶을 관조한다. 뭐 이런 개념이 일단 있어요. 그럼 관조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랑 나눠야지. 나눕니다. 그 술자리 험탄 그 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풍성해 얘기들이. 그리고 서로 만나면 이제 내가 관조한 걸 나누고 싶으니까 그게 반가워 그죠. 친구를 만나면.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가 꼰대 얘기를 하지만 서로 만나면 자기 스트레스 풀어야 돼. 그걸 같이 해주는 게 친구고. 여유 없던 삶에 이제 엇보겠지만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표정은 참 다이내믹합니다. 보면 한도 있고 막 자기만의 성질도 있고 막 있는데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 만나면 그런 게 좀 없어서 재미는 좀 없는 것 같아. 다들 이렇게 뭐 친절하고 좋고 아까 뭐 장애가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너무 결핍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 결핍이죠. 그죠. 근데 그 결핍은 이제 자초한 그렇죠. 측면이 많고 이제 그 결핍이 되면 생존이라는 결핍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먹고 사는 문제 혹은 남들한테 당하지 않으려는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결핍이죠. 힘이 없다든가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어쨌든 그 좌익으로 몰리지 않고 또 뭐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긴장된 삶 속에서 자기가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식을 법대에 보내야 되고 검찰하고 뭐 연이 있어야 되고 이제 대기업 가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이 없죠. 여유가 없죠. 여유가 있으려면 금수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금수저도 또 결핍이 없어 보이는 게 많거든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금 뭐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진짜 뭐 해놓고 사과도 안 하고 이런 게 어마어마한 뭐가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 보통 사람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분리돼서 산 것 같아요. 분리돼서. 일반인들과 살 필요가 없는 그들끼리 이제 카르텔인데 그 카르텔 관리를 하고 살면 되니까 그래서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어느 때부터인가는 클럽이 생기더라고요. 식당도 그들만이 가는 데가 있고 그런 데 한번 초청받아서 가면 굉장히 막 감동해가지고 오고 그래요. 그리고 나도 그런 데 가게 됐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인들이 술주정하는 거 이런 건 못 볼 거죠. 어디 가서 고만 있다고. 그리고 막 자기한테 불친절하게 하는 웨이터 이런 건 못 봤을 거죠. 자기들한테 주어진 그림만으로 세상을 구성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다가 뭐 신문에서 뭐라고 그들이 무슨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건 굉장히 제한된 거고 별것도 아닌 것을 엄청나게 가치 부여하고 뭐 그런 거 같아.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정주영이라든가 이렇게 가난해서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은 좀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까 그런 걸 아는데 2세, 3세 그렇죠. 가면 전혀. 아까 그 패션 얘기로 더 좀 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형님 거기 갔을 때 나 같은 사람 너무 많다. 근데 아까 멋이라고 했지만 이제 스타일인데 남자들도 요새 옛날과 달리 꽃중년 이런 말도 나오고 그 진짜 구닥다리 노인하고는 다른 노인 패션 모델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 스타일을 만들 수 있을까? 뭐 패션 전문가한테 코디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있지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형 나름의 뭐 이탈리아를 거울로 해서 말씀하셔도 좋고 형 나름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패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옷 잘 입는 사람 보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투자를 해라.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니까 이거 안경을 이걸 써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다른 걸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이거 비싼 겁니다 하면 그거 쓰고 다니는 거 하고 내가 이 가게 저 가게 다녀서 아니면 어디 잡지를 보다가 야 이거야 하고 머릿속에 넣고 있다가 어느 가게 갔을 때 저거다 하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갈증이 있어야죠. 내 안에 나는 나만의 것을 갖고 싶어 라고 하는 갈증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 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요. 응? 성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일을 하다가 땅을 팠는데 그 보물이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그걸 샀다 이거야. 갈증이죠. 어떤 게 보물인지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물은 자기한테 맞는 게 보물이거든. 근데 그걸 알면 그게 하나님 나라다 라고 이제 사실은 기독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거지. 응? 율법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복음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 왜 갈증이 없느냐? 내가 없어. 갈증은 내가 느끼는 건데 갈증이 없고 막 한이 있거나 그 욕심만 있는 거예요. 욕망. 네, 맞아. 그러면 이제 그 들레즈 같은 사람은 욕망이라는 거는 딴 사람 갖고 있는 걸 갖고 싶은 게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 너만의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너만의 그림을 그렸을 때 옆에서 야, 너는 참 멋있는 생각을 한다라고 해줘야 그림을 더 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는 뭐 그런 생각을 다 하냐? 딴 사람 다 저러고 가는데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하고 형이 그런 얘기를 하고 삼촌이 그런 얘기를 하면 견디기 힘들죠. 네? 뜬금없는 질문인데 예수는 어떤 패션 스타일이었을까? 우리 맨날 성화에서 본 거는 진짜 막 전형적인 아주 누추한 거의 천민에 가까운 그런 건데 어떻게 우리는 상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옷 얘기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아, 2번 나오네.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걸 벗기고 다른 거 입힌 그 아리마대 요셉인가 하는 사람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또 한 번은 너희가 2벌 옷을 갖지 마라. 전도하러 다닐 때. 그 히피지 뭐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잖아요. 그럼 좋은 옷을 입고 가야지. 네? 혼인잔치인데 아마 그래도 집에 있는 것 중에 좋은 걸 그렇죠. 입고 가셨을 거야.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맛도 없고 뭐 짜증이 나셨을 것 같은. 그런데 그때 엄마가 야, 여기 포도주 떨어지는데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짜증이 더 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포도주가 이제 왔고 포도주가 생겼고 그 포도주는 이제까지 맛본 것하고 차원이 다른 맛있는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처음에는 포도주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 나쁜 거 내놓는데 왜 마지막에 나쁜 걸 좋은 걸 내놓느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제공했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기적이든 이게 뭐든. 그러면 쇼믈리에지 뭐. 너무너무 맛있는 술을 알고 있는.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나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어떤 집 포도주가 제일 맛있는 걸 알고 있어. 그럼 거기 갔다 오세요. 그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거기 아직도 문 열고 있어요. 그것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긴 풍요가 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근데 이걸 다 같이 누려야 되는데 일부만 누리고 있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사람조차 안 누리고 꽁꽁 집에 두고 있거나 부동산 사놓고 있거나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누가 돈 빌려달라면 뭐 없는 척하고 이러고 있다. 혼인 잔치 때라도 그걸 내놓고 공유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그때 누리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닌 것처럼 산다. 풍요 사회가 아닌 것처럼 살고 누군가 자기한테서 뭘 뜯어갈까봐 걱정하는 우리나라를 치면 그 어쨌든 6.25 때나 아니면 그 산업사회 아주 어려울 때인 것처럼 아직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걸 누리는 시대다라는 기본적 태도, 철학, 그런 심미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들과 더불어 있을 때 그런 옷에 매몰되면 안 된다. 왜?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너무 많다요. 풍요가. 잡아먹힌다. 그러니까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어떤 경계. 근데 그 당시에 말씀이라는 건 율법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율법을 지켜라라는 말이 아니거든. 그 말씀은
인간이 먼저인, 음. 사람이 먼저인. 응? 율법보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보다는 그때 사람을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우선되는. 그러니까 이게 한량, 만약 옛날에 우리가 한량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한량은 돈이 많았을까?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부잣집, 그렇죠. 예, 도령이긴 한데 좀 벼슬을 못하고, 근데 시 잘 쓰고 술 잘 먹고, 그러면 어디 가서 술을 얻어 먹어야 되는데 멋있어야지. 어디 가도 매력적이고 옷을 잘 입었어. 있는 옷을 잘 데려 입고 화사하게 다녔을 것이다. 이게. 그런 정도는 있으셨겠지. 예. 그렇게 살았겠지. 살다가 이제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옷이 많다고 예. 이제 멋있게 사시는 거 아니야? 어? 그 신랑이 왔을 때 니들이 잠자고 있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막 그런 결혼식 같은 얘기를 자꾸 하셔. 잔치, 축제, 뭐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삶에 대한 막 그림이 있으신 거야. 이 양반은 잔치 같은 세상. 거기서 옷 한 벌이라도 행복하고, 응? 내가 그 피를 부는데 니들은 춤도 안 추고. 그러니까 복음서에 그런 게 쭉 있는 걸 다 읽었는데도 설교 때는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셔서 사실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들으면 진짜 새롭게 이렇게 그림들이 쫙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진짜 속상하신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얘기한 것 중에 니들이 니들식으로 다 빼먹고 그렇게 처량하게 사냐? 라고 하실 것 같은. 그러니까 복음서라고 하는 게 말씀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응?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의미합니다. 권력입니다. 이 권력을 놓고 싶지 않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정치적으로 하면 헌법 같은 혹은 실정법, 율법인데 이걸 다 갖고 싶어요. 그렇죠. 그 권력이고. 근데 여기에 대응해서 말이 아닌 행위, 퍼포먼스, 몸짓 이게 권력을 가지면 안 되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건요, 그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대변하는 스피커였을 가능성이 높죠. 아직도 말은 권위가 있고요. 말이 권력이고 마지막 그 일테면 이제 검사들이 그걸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예? 이걸 놓고 싶지 않은 거지. 어? 실제로 몸으로 노동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응? 뭐 BTS고 뭐 막 나오는데 이거 난 저 상 받아 오는데 얼른 뭐 병역도 좀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해. 예? 클래식은 해줘요. 왜? 우리 질서 속에 있거든. 어떻게 될지 알거든. 보여. 근데 이 몸으로 하는 것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고 누구하고 결탁할지 몰라. 아미하고 뭐 이렇게 자기들 군대가 있다는데. 불편하고 두려운 거군요. 이거 파악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니까. 그럼요. 그리고 내가 권력인데 왜 쟤들을 이렇게 좋아해? 그렇지. 클래식은요, 뭐 팬이 있어 보여 몇 명 되나? 그렇지.
갑자기 BTS하고 지금 대통령하고 같이 한 자리에 앉으면 어떤 이야기나 어떤 몸짓이 이렇게 어우러질까 굉장히 막 그림이 기괴한 상상이. 그렇죠. 그냥 따로 놀겠죠. 따로 그 대통령실에서 얘기는 했겠지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 까먹고 이렇게 딱 보면 무슨 얘기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렇지. 파장이 다른데 그렇죠. 거기서 뭐 이 새끼 할 수도 없고 술 주정하듯이 할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말은 99% 혼자 말한다는데 누구 앞에서든 그런다면 BTS 앞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연극인들 만나서 뭐 했어? 술 먹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고요. 제가 예술가들 모여도요. 예술가들이 술만 먹어요. 난 그래서 요즘 예술가들하고 별로 이렇게 술자리 안 하는데 술만 먹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술 먹으면 더 편해져요? 그게 아니라 사는 게 그냥 자기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예술가 한게 아니라 지원금 좀 받아서 영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자, 이탈리아 패션 얘기하다가 쫙 또 막 꼬리를 무고 이제 또 미를 헤매는데 다시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뭐 이탈리아만 부러워할 건 아니고 굉장히 좋은 형이 그 이렇게 그 여행담을 들려주셔서 우리 일상과 사회를 다시 보게 되는데 이렇게 뭐 술만 먹고 하는 예술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점에서 씨앗을 좀 봐야 될까요? 한국 안에도 이렇게 멋과 스타일이 또 살아나는 거. 뭐 BTS는 워낙 큰 또 하나의 영역이지만 일상이나 그러니까 이제 뭐 이탈리아도 젊은이들이 있고 뭐 어린 친구들이 이제 있다고 하는데 거리에 어디 식당 가도요. 네. K-팝 나옵니다. 마트에 가도 그래요? K-팝 나오고 계속 그것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희망이 있어요. 젊은이들한테. 예.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이게 뭐 하늘이 준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온갖 역사를 경험하고 민주화도 경험하고 경제적 성장을 경험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엄청난 생겼고 어떠한 문제가 와도 이게 이 세계 어느 나라가 경험한 것보다 아주 복잡하고 긴장된 것들이거든요. 그걸 경험하는데 풍요를 경험했어요. 스타벅스 커피점에 가서 뭘 하고 또 이제 인터넷 가지고 이렇게 놀아봤는데 그 세계는 또 엄청나니까 이 친구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욕망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욕망은 이제까지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욕망과는 다른 막 날아다니는 욕망인 거죠. 그다음에 온갖 색깔과 온갖 그 폼이 다 들어가 있어. 이제 짧은 역사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하니까 게임을 하든 뭐를 하든 이게 그 복잡성 이게 남다른 거죠. 그 무슨 샤넬 패션쇼 그러면 이제 그 뭐야 블랙핑크의 누구 제인가 누구 가면 다 걔만 쳐다보거든. 다른 유럽 모델들도 보지만 난리가 나거든. 뭐지? 옷도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자태가 달라요. 닮고 싶은. 저렇게 살고 싶어. 너 어느 나라에서 저렇게 사는 거야?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온갖 시대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종교도 다 들어와 있고. 종교 다 들어와 있어. 이런 복잡성 속에서 살아왔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진짜 브라이트한 발상과 그다음에 나는 뭐 돈 많이 주는데 꼭 안 가요.
그러면서 저희가 누릴 수 있는 네. 라이프 스타일 추구하기도 하고 이런 그 여태까지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캐릭터들이 시작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태극기 부대 이런 게 있고 막 이거 복잡한 거죠. 막 우리가 BTS 등 K 컨텐츠 한류의 압도적인 위세에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그건 그냥 끼 있는 일부 젊은이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웠는데 저도 가끔 그랬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그 저변에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들이 있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힘들게 공기업 들어가서도 그 뭐 이건 진짜 내 인생 아니다면서 때려치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국정원에 갔다가 또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얼핏 꼰대적인 시각에서는 이것들 배불러 갖고 말이야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해 그게, 못해. 다른 나라 얘기 하다가 보니까 또 우리 사회 우리의 주변의 여러 가지 풍경도 새롭게 보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네요. 그래요. 이탈리아 청년들도 좀 그런 삶을 누렸으면 좋겠고, 예. 파리 같은 미국이든 그렇죠. 다 우리 한 인류로서 새로운 풍요의 시대, 평화의 시대 가져야죠. 예. 이탈리아 기행 2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3부 또 기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Quando fa notte io sole sere, neve quasi